안녕하세요. 지혜의 달인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가짐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실질적으로 몇 년 더 늘려준다면 이건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죠? 사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나온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29%나 낮았다고 하더군요. 아니 29%라니요? 이건 특정 약물이나 어떤 치료법에 버금가는 수준의 효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을 위해 강조하는 운동이나 식단 조절의 효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정말 놀라운 수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라는 감정이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요. 어떻게 우리의 뇌와 신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이 생명 연장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오는지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힘을 막연하게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매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하버드 연구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29%라는 숫자는 정말 인상적인데 한편으로는 좀 믿기 어렵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기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의 신뢰도를 파악하려면 그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70세 이상의 여성 약 5만 명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가자들이 평소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지 그 정도로 수치화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부터 약간의 의문이 생기네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이걸 설문조사 답변만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걸 사망률과 직접 연결하는 게 과학적으로 타당한가요? 혹시 원래부터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삶에 더 감사하는 경향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연구진도 그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의 나이, 인종,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는 물론이고요.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 유무, 우울증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 습관이나 식습관 같은 생활 패턴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수를 통계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유독 감사 지수가 높은 그룹의 사망률이 낮았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다른 모든 요소를 보정하고 난 후에도 감사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25% 그룹이 가장 낮은 하위 25%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29% 낮게 나타난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심혈관 질환은 더요? 네, 이는 감사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셈이죠. 원래 건강한 사람이 감사도 많이 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을 만든다는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깊은 연구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왜, 어떻게 감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우리 몸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마법이 아닐 텐데요. 물론 마법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결과죠.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fMRI 같은 뇌영상 장치로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니 특정 부위들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전전두엽 피질과 시상하부입니다. 전전두엽 피질이라면 보통 이성적인 판단이나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CEO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CEO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 감정의 뇌는 폭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 마치 유능한 CEO가 위기 상황을 침착하게 관리하듯 감정의 폭풍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안정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이 CEO의 능력이 평소에도 단련되어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감정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댐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군요. 그럼 시상하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시상하부는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 수면 주기, 식욕, 체온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모든 기능의 균형을 맞추는 곳이죠. 감사를 느낄 때 이 중앙통제실이 활성화되면서 몸의 모든 기능들이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지고 몸의 항상성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뇌의 특정 부위가 켜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군요. 그런데 감사를 느낄 때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 느낌 자체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단순히 뇌의 스위치만 켜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 같은데요. 혹시 우리 몸의 화학 공장 자체를 바꾸는 건가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화학적 변화가 동반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느낄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 즉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아,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요? 네,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를 담당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고,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하죠. 아, 그래서 작은 친절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게 실제로 뇌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감사 습관이 반복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뇌 속에 길이 없던 곳에 자꾸 다니면 오술길이 생기고 그 길을 계속 이용하면 넓고 튼튼한 고속도로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감사를 자주 느낄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는 신경회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물리적으로 재구성되는 겁니다. 뇌의 변화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몸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이런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제 신체 지표로도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심박 변이도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사 훈련을 한 사람들은 이 심박 변이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있겠죠? 예를 들어 면역력 같은 것들이요. 네, 면역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반대로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아,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군요. 네, 만성염증이 많은 질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감사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듣고 보니 잠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스트레스가 줄고 몸이 안정되면 당연히 잠도 잘 올 테니까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게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감사일기를 쓴 그룹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도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까지요. 네, 숙면이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 호르몬 균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 감사는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첫 단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학적 근거를 듣고 나니 당장 무언가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 속에서 특히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 감사할 거리를 찾기란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감사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는 거래적 감사입니다. 즉, 좋은 일이 생겼거나 무언가를 받았을 때 하는 감사죠. 하지만 이런 감사는 외부 조건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더 깊은 차원의 감사가 바로 존재론적 감사입니다. 존재론적 감사요? 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소유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라.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건 지난밤 당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심장이 약 10만 번을 뛰었고 폐가 2만 번 이상 호흡했다는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몸속의 세포들은 잠든 사이에도 쉴 새 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고 생명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러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을 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도 수많은 근육과 신경, 청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철학자들은 심지어 고통조차도 존재하기에 느낄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특권이라니요? 네,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좌절을 느낀다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감정 그 자체를 존재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고통을 감사의 대상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니.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 광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모님이 만나고 수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 지금 당신이 존재할 확률을 한 수학자가 계산해봤더니 약 4천억 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4천억 분의 1이요? 그건 로또 당첨 확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의 0에 가까운 확률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제가 겪는 사소한 걱정이나 문제들이 정말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네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존재론적 감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모든 것을 겪을 수 있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내면의 중심을 잡게 하는 힘을 주죠. 하버드 연구의 29%라는 수치는 어쩌면 바로 이런 깊은 차원의 감사를 일상에서 실천한 사람들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완전히 설득됐습니다. 제 뇌에 감사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는다고 잘 되진 않잖아요.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하기도 하고요. 혹시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효과가 검증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 큰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그냥 가족에게 감사하다라고 뭉뚱그려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쓰면 뇌에 별다른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매일 자기 전 딱 5분만 투자해서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퇴근길에 본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빛깔에 감사하다 혹은 동료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그 마음에 감사하다처럼요. 아, 그 순간의 감정까지 생생하게요? 네, 그 순간의 장면, 소리, 감정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뇌가 그 긍정적인 경험을 더 강렬하게 재처리하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신경회로를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뇌를 훈련시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펜과 종이가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감사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나 잠들기 전 딱 3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3분이요. 먼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살아있다, 감사하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겨 보세요. 그 다음 감사의 대상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움직여주는 내 몸의 기관 하나하나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에 대해 차례로 감사함을 느껴보는 거죠.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감정 톤을 긍정적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가 과거의 긍정적 경험을 강화하는 훈련이라면 감사 명상은 현재의 나 자신과 주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사를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표현하는 거요? 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편지를 직접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읽어준 사람들은 그 행복감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경험한 행복 증진 효과 중 가장 크고 오래갔죠.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나 자신의 뇌에 긍정적 회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긍정적 감정을 전달하고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그 긍정적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거창한 편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구체적인 고마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감사 일기, 현재에 집중하는 감사 명상, 그리고 적극적인 감사 표현,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뇌와 몸,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그저 좋은 감정이나 도덕적 가치를 넘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심장과 면역 체계를 강화해 결국 수명까지 늘리는 강력한 과학적 도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별빛은 찾을 수 있듯 삶에는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사가 당면한 문제를 마법처럼 없애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맞서 싸울 내면의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명히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내일 아침 당연하지 않은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함에 눈을 떠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4천억 분의 1이라는 천문학적인 확률을 들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